1.5도를 사수하라. 기후위기 작전 상식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송경아입니다. 잠깐 임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는 예상복. 그 개념은 좀 있어야 할 것 같긴 해요. 내게 아니라 잠깐 빌린 거.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관심 많은 타일러입니다. 사람들이 개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테크를 하는데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연생태계의 건전함? 그런 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보다 매일 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보다 많이 쓰고 있는 상. 안녕하세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효진입니다. 다룰 얘기가 많은데 이게 기후변화가 너무 어렵긴 해요. 이게 지구 과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까지. 그래서 왜 2도씨는 안 되고 1.5도씨라고 하는지 이걸 좀 실감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실 사라진 호주 산불과 지금도 불타는 캘리포니아.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김백민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의 관련성을 깊게 연구하는 기후과학자입니다. 오늘 우리 벙커 안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신박한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시죠. 네. 어느새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시즌2 MC로서 이렇게 세 분하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어깨가 무거운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근데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후위기를 다루는 방송을 딴 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저도 신박한 벙커 시즌 1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후위기 좀 많이 다뤄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로 이제 기후위기에 관한 인터뷰를 방송에서 많이 해왔는데요. 보통 하면 한 1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말은 한 5분 이상 해도 맞아. 항상 너무 짧게 말할 기회를 줘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하세요. 예. 사실 저는 기후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기후 얘기라고 했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약간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라산이나 뭐 설악산을 갔는데 예전에는 침엽수 같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런 걸 볼 때 기후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유명한 게 감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주도에 한 5월 달에 가보시면 감귤꽃이라는 새하얀 꽃이 펴서 굉장히 진풍경을 연출하는데요. 네.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꽃이 안 폈대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작년 가을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올해 봄에 너무 또 이상 좋은 현상 때문에 맞아요. 이제 나무들이 꽃을 피워서 생식을 하기보다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게 가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게 참 기후위기가 벌써 우리 코앞에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본식을 포기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게 네. 좀 충격적이네요. 꽃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꽃이 있었어요? 무화꽃 아니에요? 고구마 꽃은 매우 보기 드문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가 주로 남미에서 이제 원산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 때에는 이 꽃이 잘 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고온 현상이라든지 이제 이상 기온이 발생을 하면서 고구마 꽃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면서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신호들이 보내지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구 생태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약간 SOS 같은 정말 심각한 그런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놓치면 안 되고 꼭 잡고 이해하고 왜 이러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아주 긴급한 시그널이 있는데요. 네. 바로 IPCC가 발간하고 있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1990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정보와 내용들을 토론하고 분석해서 평가 보고서를 5년에서 8년 단위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 6차 평가 보고서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Code Red for Humanity. 오, 빨개졌어.
아니 근데 진짜 왜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인간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도씨로 무게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간당간당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0.4도씨 정도인데요. 6차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속도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2040년 이전에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확실하고 그리고 네. 마지노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후를 정의를 할 때 네. 보통 30년 평균을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후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30년에 맞춰서 보고서를 쓰다가는 그거 이 안 지구는 되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상황에 처해. 네, 진짜 말 그대로 코드레드인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그런 이제 비극적인 시그널을 보내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레드 상황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그쵸? 근데 지구의 날에 이제 미국 대법원 바로 앞에서 윈 앨런 브루스라는 환경운동가이신데 그분이 이제 분신을 했습니다. 네. 분신을 해서 사망하게 됐고요. 2020년에 자기 개인 SNS에다가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 다시 거기에 달렸던 코멘트 하나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4월 22일 날짜를 쓰고 그 옆에다가 불 모양의 이모티콘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제 이렇게 남긴 거를 보니까는 의도적으로 항의의 의미에서 지구의 날에 자기 이제 몸에 그렇게 이제 소신 공양을 해서 분신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팀 휴스 신부님이신데요. 기후 위기에 침묵하는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입을 꿰맸다고 합니다. 진실의 소리들이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너무나 절박하게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진짜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숙연해지면서도 뭔가 의연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너무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긴 하지만 참 그 마음만은 절절한 마음만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들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최악의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스터 시그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기후위기 음모론입니다. Will we do what is necessary? I will have a statement. She doesn't get a lot of debate invitations. 저 아세요? 약간 음모론 제기하는 쪽이었을 거예요. 네. Und dabei kleben alle, wie Sie wissen, an Greta. Ein junges, unschuldiges, aber ebenso noch unreifes und ungebildetes Mädchen, das für eine perfide Agenda der Klimahysterie schamlos ausgenutzt wird. Really loud cheer for Naomi Sykes so she can hear you in Germany. The simple fact of the matter is, over the course of the next 100 years, when you see all these maps, it's like this area will be flooded and all those people will be dead. No, because they won't be living there. It definitely will be offset. So there's no scenario where you have a negative outcome because of global warming. And people saying things like billions of people will die. I just think that's wrong. 되게 많네. 엄청 많아요. 네. They're actually making it out as if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fossil fuels are the enemies of the earth.
there's no doubt about it. That's ridiculous. They say it's getting too hot. I mean, they do say that. They say it's getting too hot and it's going to get hotter and it will be bad if it gets hotter. This is one of the coldest periods in the Earth's history. 진짜? 저렇게 생각한다고? The second thing they've got wrong is that there's too much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Carbon dioxide doesn't hurt us in any way. Oh my god. 150 million years ago, the CO2 in the atmosphere was at 2,000 to 2,500 parts per million. Today, it is at 400 and something, 4 different glacial periods, watching the CO2 gradually become lower as time went on. You raise carbon dioxide to 5,000 ppm, and the humans wouldn't even notice it. What do you posit is causing the current warming? So we obviously know that over the past... We don't know what underlies that, but it's not carbon dioxide. We know obviously that temperatures increased by 1.1 degrees over the past 100 years. Also, NASA studies have shown that the sun has been gradually dimming over the past 50 years. And in that same 50-year period, carbon dioxide has increased by 30% Come on, over what it James. was. Come on, James. You're just repeating garbage that has been spewed out by these people. You're just repeating garbage that has been spewed out by these people. They are creating this thing. Who do you think is paying the scientists that are telling us this stuff? Where is their money coming from? That's the invisible part of this. It's the politicians who give the money to the scientists. What? 왜 꼭 저렇게 가더라? 아니 정치인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기후위기에 대한 걸 일으키라고 하는 거였어. 차라리 지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화석연료 중단하라고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진짜 열받았네. 이상하지 않아요? There's no money to be made. Oh, yes, there is, as long as the taxpayer pays it through politicians who want a story that they can use to control the people. So satellite observations have obviously showed that there's been incredible amounts of melt of the Greenland and Antarctic ice sheets over the last 2 decades. So mass loss Wrong. totaling... That's incorrect. That is totally incorrect. They do not show that. That is totally incorrect. They do not show that. Wow. You dispute that No. ice sheets are not thinning? That there's not, very, very large amounts of mass loss, which have been happening for the last Actually, 20 years, demonstrably by satellite measurements. No, Antarctic sea ice has actually been growing in the winter. But where's the data which have to back that up, that ice sheets are expanding? I just saw it yesterday, actually. It's coming out of science institutions that are measuring the satellite extent of... Why are people worried about ice? Why are people worried about ice? When the glacier melts, and we've seen that global sea level rise have risen by about 8 centimeters over the last 2 decades. That's not true either. Here where I live, the sea is actually falling. That's been measured again by multiple tidal gauges around the world. It has not. That's because the glaciers of the last glaciation pushed the Earth's crust down a considerable distance, and they are still recovering from that. 그냥 지질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전혀 다른 거 기후 위기에 그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실을 맥락 빼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는 논리적이지 않아. It's called isostatic rebound. Yes. So there are obviously other areas of the world which weren't covered by glaciers, and so therefore don't have isostatic rebound throughout. So are you an environmental activist? Are you an activist?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I'm not an environmental activist. I have a PhD in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You sure come on like one. These have been going on forever, but it isn't getting worse. Less people are dying from weather events by far. That's because they have better buildings to live in, they have better infrastructure, better transportation systems, better food, everything. Would you feel comfortable to saying that to someone who lives on a Pacific island, which is at risk of disappearing due to rising sea levels? They talk about the big island south of India, there has a president that goes underwater in a snorkeling outfit to make it seem like in the ground. They just spent billions of dollars on new airports and new tourist infrastructure. Obviously, they don't think it's going to sink. It's total fakery. You can either move to higher ground and abandon the infrastructure that is being taken away by this much sea level rise every year.
Well, ClimateGate. My name's Muir Russell, as I think you can probably see, made from what I... This report reveals how people on the planet are getting clobbered by climate change. There is no climate crisis.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s warming. The real climate refugees are all the people who take holidays in the south from the northern countries. Those are the people escaping the cold climate. What would be wrong with the Arctic becoming subtropical? And if the sea rises, I can't see anything wrong with it. Wow. 영상 보고 드는 생각이 전형적인 음모론의 그런 구성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굉장히 또 실제로도 좀 유명하신 단체에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말했던 거랑은 되게 반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실까요? 사실도 본인도 그린피스를 계속 언급하고 있고, 네. 네, 인터넷에도 공동 설립자라든지 또는 캐나다 회장 같은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가 2010년 그리고 2019년도에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지금도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초기의 멤버는 맞지만 창립 멤버는 아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인 1986년도에 그린피스를 떠나게 됩니다. 네. 떠나서 주로 산업계의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린피스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또 그린피스에 잠시 있었던 기간보다 돈을 받고 산업계의 이런 대변자로 활동해 온 그 시간이 3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패트릭 무어는 절대 그린피스를 대변하는 대변하지 사람이 않는다. 아니라 이미 36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고 지금은 그린피스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참 다른 인터뷰 뭐 여러 가지 팩트가 어긋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충격받았던 게 우리 지구온난화를 말하는 과학자들이 쓰레기 같은 사태를 맞아. 아까 갈비지 그랬잖아요. 저도 하는 얘기잖아요. 어떡해. 가슴에 꼭. 참 기후과학을 순수하게 과학으로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들에 대한 큰 모욕이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패트릭 무어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진짜 적반하장도 분수가인데 이렇게나 가스라이팅이 하는 게 어디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제 과학자들 보고 너네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다 하고 정작 돈을 받는 사람 본인인 거죠. 맞아. 네.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이잖아요. 재생이나 다른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돈을 이용해서 그냥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모론을 키우고 퍼뜨리고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원금을 이용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만들지 말자고 그 정치인의 선거 자금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끔 교육을 이제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나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 돈이 한 이제 6년 동안에 1,600만 달러였대요. 그게 180억 원 정도.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교육하는 쪽에다가도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무섭네요. 네, 맞아요. 조직 체계가 되게 단단한가 보요. 단단해요. 이렇게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래프까지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랑 지구의 온도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근데 이게 좀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패트릭 모어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너무 혹할 것 같아. 그리고 얘기 중에 또 조금하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팩트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현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대표적으로 패트릭 무어 인터뷰에서 우리 지구가 지금까지 4번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4번이 아니라 한 최근 100만 년 정도만 보더라도 한 20번 이상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이렇게 겪어왔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45억 살이에요. 45억 살. 장난. 그 45억 살 45억 살. 중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룡도 뭐 멸종하기도 하고,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기온이 갑자기 수십 도 올라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 인류가 언제 출현했는지,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도 지구가 그만큼 기후를 바꿔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보다 더 심하게 우리 지구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예. 아래쪽 그림은 우리가 남극의 빙하 코어라고 하는 얼음 기둥에서 우리가 얼음 기둥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면 과거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변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옛날 공기가 네. 얼려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그 얼음에 갇혀있던 공기를 분석하면 옛날의 온도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렇게 지금 빨간색 커브처럼 온도가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위쪽에 파란색 커브로 된 거 보이시죠? 네. 그게 뭐죠? 저게 바로 우리 오늘의 핵심 주제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그 남극 빙하에 갇혀있는 공기덩어리, 얼음 안에 갇혀있는 공기방으로 분석을 하면 그 시대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보면, 타일러 씨, 저 커브를 보시면 뭔가 두 커브가 굉장히 병행하는데요? 달라 보이세요? 일치하는 것처럼 같이 보이시죠? 병행하고 있는데 그 위치만 다르지 그 같은 이렇게 이제 곡선들이 들어가 있는 그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지구의 온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련을 관련성을 가지고 갖고 이렇게 움직여 왔고요. 지구가 지금까지 생명이 5번 멸종했거든요. 그렇죠. 멸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학에서 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가 얼마나 빨리 변했는가가 중요한 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진화와 돌연변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아무리 극한 환경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웬만한 변화는 그냥 적응이 되죠. 네. 혹은 정말로 극단적인 환경이 되면 종을 바꿔버려요. 돌연변이. 네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생명체가 아닌 다른 생명체가 돼야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패트릭 모어는 인간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너무해. 패트릭 모어가 하는 얘기는 지구의 어떤 존재 자체가 위험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봤을 땐 지구는 상관이 없죠. 지구는 과거에 20도가 올라갔을 때도 뭐 공룡들이 지구의 주인공으로 돼서 잘 살았고요. 근데 이제 지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패트릭 모어는 그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기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선이 갑자기 올라가는데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네. 전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 선인데요.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주식이면 좋은데. 이산화탄소라고 적혀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저 커브가 1000년 정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이거든요. 도저히 인간이 아니고서는 지구상 어떤 프로세스도 저렇게 짧은 기간, 지구 45억 살에 200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저렇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후변화의 그 핵심은
인류가 초래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 속도감. 저기에 바로 비밀의 답이 있고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은 절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역시 현실을 피하는 네. 음모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근데 저는 저 그래프를 보니까 와, 정말 당장 내일 인류가 다 죽어서 이게 정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정상적인데요? 저 그렇습니다.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네. 느끼게 하는 그래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인터뷰 보니까 약간 또 불편한 게 있었어요. 약간 뭐 해수면 상승하고 이렇게 빙하가 녹는 게 네. 되게 좋은 일이라고 따뜻해지고 좋다고 하잖아. 아까 패트릭 모아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화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렇게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그리고 저번에 이제 2019년인가 그때 베니스가 그러니까요. 물에 거의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근데 그게 주변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그가 홍수 때문에 같이 막 올라가지고 187cm였나? 제가 거의 180이에요. 네, 요 정도면. 침수되시는 거예요. 네네. 거기 침수되시는 거고. 나까지 잡니다. 네. 그래서 그때 베니스의 한 3분의 2가 침수가 됐고 그리고 한 10억 유로인데 그게 원화로 얘기를 하면 1조 3천억 원 정도. 진짜 너무 상상할 수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트릭 모어는 인류 따위는 관심이 네,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 어제 그렇네. 실제로 190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구의 이 해수면 상승이 19cm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수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제 1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007년도에 열렸을 때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말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는데 그때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카트레츠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 카트레츠가 8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섬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섬의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냐 그랬더니 섬 하나가 이렇게 낙타등처럼 생겼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왕래를 했던 것이 지금은 배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제 이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약 19cm나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평균이겠죠. 평균적으로 그만큼 전지구 올랐잖아요. 바다를 다 평균한 수치. 그러면 그 거기에다가 네. 그 태풍이 치고 들어오면 네. 그러면 더 높은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 역시- 아니에요? 이 100년보다는. 예리하다. 정말 예리해요.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 아니에요, 이게? 네, 정말 예리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평균 그 몇 미리 상승 이거는 전지구 평균이에요. 사실은 뭐 전지구 평균 1년에 2mm 그러면 어떤 나라는 3mm 올라가고 있고요. 어떤 나라는 뭐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이 일대를 이렇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좀 점점 더 가시화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던데.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더 빨리. 왜요? 우리나라 왜요? 바닷물 팽창입니다. 굉장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면 물이 팽창을 해요.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따뜻한 물이 그 일본 열도와 우리나라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정말요? 저도 얼마 전에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원래 하와이가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제일 비싸거든요. 맞습니다. 그 집값이 내리고 약간 뒤쪽에 산에 있는 집들이 집값이 올라갔대요. 요즘에 해변에 있는 집이 보험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아니 근데 이런데도 해수면 상승이 이게 좋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아저씨 패트릭 모아 아저씨. 특히 이 투발루 장관이 이제 하도 그 긴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해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시기에 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육지였는데 점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가 된 그 공간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걸 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좀 나쁜 것 같습니다. 네. 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닌 게 우리나라도 이게 해수면 상승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 현상으로
2030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바깥쪽도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침수 예상 지역을 보면 가장 빨리 피해를 입는 지역이 인천공항 그리고 이제 부산의 낙동강 하구 지역 거기 이제 명지 신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건설해 놨는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 뭐 네, 일대 그런 쪽, 저도 그 장면 네, 봤습니다. 그런 쪽이 좀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고요. 5%뭐 해안 지역 이게 좀 침수한다고 해서 뭐 내가 거기서 안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다 들어 있어요. 뭐 군사 유세 아니면 뭐 무역하기 위한 항만 다 거기에 공항 발전소! 발전소 모든 게 해안가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가 가면 경제적으로 뭐 솔직히 말하면 안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인류는 예로부터 물이 많은 곳에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요. 네. 뭐 현대적인 도시들, 뭐 뉴욕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전부 바다나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아, 그렇군. 내륙 지방이더라도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또 멀리 볼 것도 없이 지금 동해안 일대도 네.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극심한 해안 침수 때문에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 소나무 다 소나무 밭이지. 근데 지금 소나무 저기 다 쓰기래 나가죠. 파도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그래가 이거를 봉사했잖아 계속. 파도가 무섭죠. 겁나죠. 집으로 넘어올까봐. 나무들이 한 700그루가 물속에 수장되어 있고요. 옛날 소나무 숲에서 한 4, 50m, 길게는 60m까지 해안 백사장이 있었죠. 이쪽으로 배가 들어오는데 그 모래가 지금 쌓여가지고 배가 잘 못 들어오니까 그걸 파가지고 아마 저기다가 옮겨놓는가 봐요. 여름엔 조금 덜해하고 있다가 한 9월, 10월, 11월 이때 이제 태풍기잖아요. 그때는 뭐 파도 엄청나게 세죠. 어때 파도 많이 치는 날 우울하고 바닷물 모래 같은 게 올라오고 그러지 저 앞쪽은.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왜 안 불안해? 불안하지. 해변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는 속이 편하지는 않죠. 지금 잔잔한 파도는 모래를 지금 쌓는 파도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한 3주 정도 가면 한 7, 8m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시 또 비가 와가지고 습도가 생겨서 파도를 또 만들어 버리면 또 갉아먹는다.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까지 완 거죠.
아니 진짜 해변이 사라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이걸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니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기후위기가 앞으로 심화될수록 이런 해수면 상승은 당연히 가속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 파도에 의한 침식작용이 더 가속화돼서 앞으로 해안 침식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계속해서 이것저것 이제 이상한 기후가 있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폭염하고 가뭄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막화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이 있는데 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 사진이 왜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잔디 사랑이 이별 나잖아. 영화에서도 맨날 나오고 잔디 까는 거. 근데 이게 왜요? 항상 잘 사는 게 뭔가 집 앞에 파랑파랑한 그런 이제 잔디밭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수성 페인트거든요. 녹색 수성 페인트를 뿌리는 거예요. 물 사용을 제한하니까 색깔을 칠하는 거군요.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굳이 뭘 또 그렇게까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애 같아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폭염과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붉게 물든 나라도 또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무슨 붉은색 필터라도 낀 것 같네요. 저 네. 정말 지구 종말의 날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네, 저 사진은 황사와 모래 폭풍이 강타한 이라크입니다.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해서 수많은 도시가 붉게 물들었는데요. 전례 없던 강도와 빈도라고 합니다. 바그다드의 국제공항 모든 비행기 운항이 멈춰섰고요. 이라크 18개 주 가운데 7개 주가 정부 청사 폐쇄, 그리고 학교도 폐쇄하고 시험도 연기하고 황사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 황사의 근본 원인이 이제 강물의 남용, 계속되는 댐 건설, 그리고 과도한 방목 등과 같은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급격한 지구 가열로 인한 사막화, 모래 폭풍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막 좋은 땅을 구해서 수경재배 배우고 그냥 혼자서 지내고 세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산성으로 올라가서 진짜 영화 같은 그런 맞아요. 영화 같은 건데 이게 근데 진짜 대형 산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많이 보셨겠지만 2019년 호주에서 산불이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2021년에 곳곳에서 많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나 터키, 뭐 브라질, 미국 많이 산불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심지어 영구 동토층에 있는 시베리아 있잖아요. 시베리아의 온도가 이제 거기 기온이 30도 넘어가면서 산불이 크게 이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2배나 되는 지역이 다 불타올라서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은 뭐 골고루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완전 집중 공략하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노벨상 받으신 수쿠로 마나베 교수님이 딱 한마디로 기후변화를 정의하라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다 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훨씬 더 많이 비가 오고 가물어지는 곳은 훨씬 더 사막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 어떡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5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긴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 사막화를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번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는 울진에서 정말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던 큰 산불이 나기도 했었고 또 5월 달에도 울진이라든지 또 밀양에서 산불이 또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요. 우리 기후변화 전문가 전희찬 교수님과 기후변화 청년 모임의 빅웨이브의 김민 활동가들이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요? 경북 울진군의 산불이 19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산불 등 3단계를 5분도 안 달려갔습니다. 돼서 불길이 산을 뒤덮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발원지예요. 아, 발원지예요? 금요일부터 이제 3월 4일이었잖아요. 네. 그때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고속 20m 이상의 그렇죠. 바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뭐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륙으로 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아래쪽에 보시면 솔잎이 저렇게 살아 있어도 지열이 남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뿌리도 아무래도 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더 고사할 나무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좀 피해가 있었는데 뭐 야생동물이나 뭐 가축들 피해도 좀 있었나요? 산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단시간에. 그렇지만 이동하는 동물들은 장기간을 두고 조사나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어딘가 피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부화가 생겨서 또 영역이 약한 애들은 또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먹이원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불이 자주 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산불이 나면은 1시간 반? 당일날 다 이렇게 진화가 됐었어요. 이건 큰 불이었잖아요. 장기로 9일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땅이 굉장히 건조했었죠. 네. 완전히 들어 누웠어. 완전히 들어 누웠네. 일부러 토치로 막 지진 것처럼 이렇게 엄청 돼 있는 거야. 금년이 한 1도 정도 더, 1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또 비 온 날이 딱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강수일이. 게다가 온 비의 양은 5%예요. 과거에 100이 왔다면은 이번에 5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상이 불순해지는 거란 말이죠. 과거처럼 여기가 수분이 충분했고 그러면 불이 우선 발생도 적거나 퍼질 가능성이 적을 거고요. 만약에 퍼졌더라도 그중에 비가 왔으면 또 쉽게 꺼지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 이 산이 이제 모양을 딱 이루고 있는 거는 이 풀 초본들하고 나무 뿌리들이 이걸 딱 땅을 지금 잘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상당 부분 나무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당장 빠지진 않지만 한 3년, 5년 되면 이 뿌리들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산사태 나는 건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 병사가 심해요. 저 생각은 산사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수질오염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토사가 밀려 내려가면서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수질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지금도 확실히 여기가 보이는 것보다 좀 심한 게 사실 교수님이랑 올라오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약간 숯가마 같은 냄새가 난다고. 네, 실제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온실가스가 연기로도 배출되지만 이 나무들이 잡고 있어야 될 이산화탄소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더 산불이 위험하겠다는 생각. 여기서 이제 산불이 나면 CO2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렇죠. CO2가 농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다시 또 여기 기온 상승에 따라서 또 산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CO2 배출되고 그 자체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빨리 나오고 왜 그러나 그래. 불이 너무 빨리 나오라 그래. 막 안아 올리고. 여기가 그러면은 원래 할머니 살 집이고 저거 한 집 살았고 저거 한 집 살았고 저기 온데 조금 살았어. 지금은 다 공터네요. 다 하고 다 나고 뽑히거네. 오두막집에 살다가 큰 집을 사가지고 산 지 한 20년 됐는데 참 애를 먹고 집을 사는 다 태워버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거는 언제까지 쓸 수 있게요? 이혼 1년에 아니면 이혼으로 예약해놨다네. 그러면 1, 2년 뒤에 집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그럼 참 좋은 집에 사다 이런 집에 사다 죽나 싶어. 발 디딜 틈이 없이 소리가 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소리가 많이 날 때면 이 땅을 팔면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지금 가루가 안 보이네요. 산불 때문에 포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셨던데?
피해 많이 봤죠. 울진군 송이 생산의 60%가 피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났다 소리도 듣고 산에 뛰어들어왔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죽다 살았습니다. 이 산을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도저히 안 돼가 그냥 뛰어내려갔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5, 60년 사이에. 네. 그러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도시화율이 높아요.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0.6%인데 네. 거기에서 1,000만 명이 살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합치면 50% 인구에. 그뿐이 아니고 차량은 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 다 서울을 향해서 움직여. 우리가 이런 방 같은 데서 화로 불 피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 안이 뜨겁잖아요. 마찬가지로 좁은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거기 그 원주민 부족이 그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당신들의 탐욕 개발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제 죽이고 있지만 결국 이런 것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응? 우리가 죽는 것은 당신들이 결국 멸망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인간도 결국 생태계에 있는. 진짜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후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음모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이 음모론은 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 암적인 존재인데요. 실제 제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속도를 늦추게 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 CCD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페이스북에 기후위기 관련 가짜뉴스 7,000건이 계속 공유가 되면서 이게 70만 건으로 확대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이런 가짜 뉴스를 게시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광고료가 무려 530만 달러. 우와. 우리나라 돈으로 63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이 개인의 이익,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실제 현실을 부정하고 꾸며냄으로써 제대로 된 대응을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교수님 이 음모론의 네. 싹을 좀 잘라버릴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음모론이 자꾸 창궐을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좀 단편적인 그런 시각에서 기후 위기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 하지만 굉장히 짧은 컬럼이라든지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런 신박한 벙커와 같은 이런 심층적으로 기후 위기를 다루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진중한 팩트 체크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전파될 때 이런 기후위기 음모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기성세대가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동안 만 5세 미만 아이들이 기후위기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신박한 벙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미래에 어른들은 없고 바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이미 변화된 기후 속에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딱따구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지금 태동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배로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끼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금 우리나라 그 탄소 기부 중립법에서 국제적 기준이나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나은 세상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꿈이 있는데 제 꿈이 있을 미래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기후위기를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뿐만 아니라 막 북극곰들도 죽어가고 하니까 결국에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풀 많고 나무도 많고 아파트보다 더 나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하라.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옥수수에 곰팡이 독소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빵에, 과자에, 고기에, 라면이나 이런 가공식품까지도 다 본격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텐데 기후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부메랑이 돼서 실물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 같다가 기후 불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코드 레드 상황입니다.